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윤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어제 수능이 끝나고 네. 오늘 이제 금요일 저희가 삼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좀 예. 긴급하게 어제 저희 수장님께서 다른 뉴스 기사를 하나 먼저 예.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셔가지고 그 뉴스 기사를 한번 짚고 예. 다음에 자료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면은 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정전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는 정전이 11월 15일 날 있었는데 네. 어제 저녁 8시에 신문에 났어요. 그것도 일간지에 난 게 아니고 딜 사이트라고 제가 즐겨보는 그 신문, 인터넷 신문이거든요. 주식 관련된 그 인터넷 신문인데 삼성의 좀 비밀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전에는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오더니만 요즘은 딜 사이트예요. 근데 요게 2018년에 평택캠퍼스가 그때는 이제 P1이 있었거든요. 1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30분 정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자 라인이 섰어요. 30분 딱 서가지고 뭐 신문에 발표되긴 500억 그 손해를 봤다고 했었거든요. 30분에 500억이요? 30분. 근데 이번에는 삼성 자체 변전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 4기 남단에 보면은 네. 고속 변전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갑자기 전압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0.25초, 0.5초 동안 라인이 쓴 거예요. 진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쭉 봤더니만 뭐 일반적인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 P2의 EUV 라인하고 P3 페이지 3가 이제 EUV 라인인데 파운드리 라인인데 사실은 P3에 그 3단계에 있는 저 페이지 3의 파운드리는 가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에 EUV가 대당 2억 달러는 EUV가 12대가 들어갔거든요. 네. 최근에 세팅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그 EUV 라인이 서버린 거예요. 잠깐 동안 0.5초 동안. 그래서 뭐 손해가 많다 적다 이러는데 삼성전자는 뭐 별 문제 없이 지금 라인이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 스튜디오 바로 위에 층이 네. ASML이잖아요. 네. 그래서 15일 날 이 문제가 발생하자 이 ASML 직원들이 그냥 막 긴급 출동해가지고 다 고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네. 공장은 365일 단 1분 1초도 설 수가 없어요. 섰다 하면 그 순간 그 과정에 있던 그 웨이퍼 반도체를 다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0.5초, 0.25초 이렇게 나오는데 네. 과연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P2에 있는 EUV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P3에 페이지 3에 이제 파운드리 라인은 사실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인가에 9대가 들어오고 나머지 들어와서 12대니까 거기는 큰 피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이 정도 피해액이면 이게 보험 처리 같은 게 되나요? 이거는 하게 되면 만일 네. 이제 고속 변전소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네. 한전에서 한전에서. 예, 만일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워낙 뭐 기업의 내부의 비밀한 문제라서 아마 외부로 밝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저께에도 갑자기 그 뭐 에버랜드에 예. T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아주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예. 이제 열차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변전소 때문에 멈췄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고속 변전소가 이 남부 지역의 그 산업단지에 이제 그 전기를 담당하는데 평택 캠퍼스, 화성 캠퍼스, SK 청주 공장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러면 용인 남사 쪽에도 이제 전력을 이쪽에서 끌어오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기사 내려볼까요? 예. 네. 그 내용들입니다, 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보면 노광 이렇게 네. 나오는데 저게 이제 EUV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저게 한순간 잠깐 멈추면은 저 당시에 있던 웨이퍼는 못 쓰는 거죠. 그럼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일단 완성이 될 때까지는 쭉 라인을 타야 되는데 그렇죠. 잠깐이라도 멈추면은 예. 그거는 이제 폐기해야 그걸 되는 못 쓰는 거구나. 거죠. 그러니까 이 둥그런 웨이퍼가 라인에 들어가면 완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2에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 EUV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저 노광이거든. 그리는 네. 그리는 거거든요. 그걸 못 쓰는 거죠. 참. 그래서 요 내용은 아마 네. 삼성에서 비밀한 거라서 추가 정보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뭐 모쪼록 막 큰 피해는 좀 없기를. 예, 큰 피해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0.25초, 뭐 0.5초니까 큰 피해는 없고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아니, 요 그 내용들. 문제를 한번 또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뉴스는 여기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뭐 긴급 속보라면 속보, 예, 그렇죠. 네 뉴스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수장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소식인데 어제 자료예요. 11월 예. 이제 16일 00시에
업로드가 된 거네요. 예. 자, 한번 안내 한번 해주시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서서히 불황을 벗어나고 이제 좋은 시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반등 기대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그 대표적인 주제를 한 서너 개 이렇게 네.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려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이제 요즘 그 D램 중에서 제일 핫한 게 HBM이잖아요. 네. 그리고 HBM3가 HBM 4세대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미국의 AMD 젠 네. 5 뭐 이거 아시죠? AMD에다가 HBM3를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엔비디아의 아직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1월 정도에 납품을 시작을 한대요. 저희가 그동안 얘기할 때는 납품을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 추측을 했었는데 이제 예. 내년에 1월에 예. 납품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주제로 해서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가 이게 좀 많이 그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또 개선이 된 건 뭐냐면은 점유율이 지난 2분기에는 한 39% 정도 됐는데 D램 점유율이 이번 3분기에는 41%로 늘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삼성이 늘은 것보다 SK가 늘은 게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이 조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나 재고가 늘었어요. 삼성은 재고가 늘었고 그 다음에 SK는 재고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치상으로는 삼성이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시그널은 좋다는 거죠. 네, 한 번 더 내려가시죠. 네. 요 사진은 요 앞에 보이는 게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죠. 네. 요 앞에 게 요거? 예, P1. 요게 P1, 예. 그 뒤에 게 P2. 요게 P2, 그 앞에 거 요 앞에 거요. 네. 그게 EUV입니다. 요게 EUV. EUV. 예. 네. 그 다음에 요 앞에 건물 있죠? 네. 그게 1기 P1 사무동입니다. P1 사무동.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을 P1, P2, P3 지으면은 항상 바로 옆에다가 사무동을 하나씩 짓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제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구름다리가 이어져 네. 있어요. 예. 그래서 P2 사무동은 요 뒤에 있죠. 네. 예, 그 뒤에 유리벽 건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3기가 돌아가는데 3기 사무동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P3의 사무동은 이 주차 빌딩에서 쓰고 있는 거죠. 요거 근데 사진이 보니까는 좀 과거 예. 사진이네요. 네, 과거 사진이에요. 뭐 주차동.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무동으로 구름다리가 연결이 돼 있죠. 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진에는 연결 안 돼 있지만. 예, 이게 옛날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재고가 조금 늘은 거는 사실 이제 전보다 좀 이제 그 늘어나는 그 퍼센트가 좀 적고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고 했어요. 네. 재고가 이렇게 팔리고 이런 건데 이 회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게 뭐냐? 현금화가 많이 팔려가지고 현금화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시그널들이 그래서 맨 밑에 빨간 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 자산이 빠르게 매출로 이어지는 뜻이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였던 것들이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빨라지니까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널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밑에요. 예, 요게 이제 오늘 요즘 우리가 HBM 얘기를 뭐 한 달도 넘어 했잖아요. 네. 근데 HBM이 하여튼 뭐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뭐 절대적으로 하여튼 뭐 돈을 굉장히 막 긁어 모으고 있죠. 근데 내년 1월부터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한다는 거죠. 근데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도 적어도 한 70%는 SK 거를 쓸 거고 삼성전자는 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유튜브에도 이제 뭐 몇 번 나오더라고요. 경계원 사장님이 이제 뭐 있을 때마다 나와서 우리가 50% 이상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 가운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 큰 차이로 앞서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죠. 시장의 반응을 봐야죠.
삼성은 왜냐면은 몇백만 명의 그 주주들이 있잖아요. 네. 주주들한테 이거 실적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7만 전자에서 뚝 떨어졌다가 또 어떻게 맨날 이러지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을 생각해도 빨리 이거 적자를 면해서 실적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회장님은 이재용이지만은 실제 책임자는 경계원 사장이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SK가 지배적이라는 거죠. 큰 차이로 그것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했는데 네. 지금 이게 HBM이 만들어지는 게 SK 하이닉스에서 HBM3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기 이제 TSMC에서는 GPU를 만들죠. 그러고 나서 이제 2.5 이제 패키징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막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패키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네. 이게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현상인데 네. 그 밑에 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이제 삼성에서 엔비디아한테 어떻게 이제 제의를 했냐면 우리가 일괄 생산, 턴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삼성에서 엔비디아한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삼성에서도 파운드리로 해서 GPU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TSMC에서 GPU를 만들면 우리가 HBM3를 만들어서 우리가 2.5D 패키징을 해서 납품을 할게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한테. 그런데 엔비디아가 대답을 안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HBM3도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우리한테 납품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이걸 턴키로 생산한다고 아직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삼성전자가 지금은 저렇지만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TSMC가 GPU를 생산을 하면은 삼성전자가 HBM3라든가 패키징까지 다 완성을 할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러면 삼성이 GPU까지 파운드리 하고 HBM 만들고 패키징까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SK가 이제 못 따라오는 거죠. 그때는 좀 역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밑에 이제 그 표를 보면은 이게 트랜스포스라고 네. 이게 뭐 반도체에서 제일 아주 공신력 있는 업체인데 23년 이게 HBM의 시장 점유율 SK가 53%, 네.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현 사장이 뭐 강연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50% 넘습니다 해도 시장은 안 믿는 거죠. 사실상 예. 네, 사실상은 40% 정도 언더. 예, 그렇죠. 네. 이 정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SK가 한 50%, 삼성전자가 한 40%,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내년에 좀 봐야 되죠. 2024년에는 뭔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네. 말씀을 드린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만들 HBM3를 완판했거든요. 솔드아웃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오. 삼성전자도 내년에 만들 HBM3, 네. HBM3E까지 다 완판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SK한테는 뭔가 선납을 해주고 그렇죠. 또 받아왔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음을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는 반 엔비디아한테 그렇게 선납을 약속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네. 반 엔비디아, AMD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런 데도 이제 HBM이 가지만은 엔비디아도 밝히진 않았지만은 내년에 또 이거 그 GPU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삼성하고 이미 벌써 거래가 끝난 거죠. 예. 어차피 이제 품질 테스트, 콜 테스트는 아마 곧 끝나요. 곧 끝나면은 12월 말이든지 1월부터는 HBM3가 엔비디아 납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계약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아까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전에서 정전이 생기면서 EUV 문제가 네. 생겼다 그러잖아요. 삼성전자가 EUV가 지금 TSMC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맨 오른쪽에 그 청색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EUV 보유 대수 현황이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TSMC가 거의 한 100대.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4, 50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뭐 한 5대?
두 대에서 한 어. 네 대 사이, 마이크로는 뭐 한두 대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가 워낙에 크잖아요. 네. DRAM이라는 낸더 플래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EUV가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파운드리를 자꾸 키우느라고 EUV를 자꾸 키우는 거죠. 이거죠. 그 밑에 이제 이게 이제 EUV죠. 이게 EUV가 얼마만큼 크냐면은 길이가 한 5m 돼요. 아, 이게 5m예요? 예, 5m 되고 무게가 180톤이에요. 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 버스 있죠. 네. 버스만 해요. 근데 저게 가격이 얼마나 별 얘기다. 1,500억이다, 2,000억이다, 3,000억이다 그러는데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네. 한 2억 달러 정도 한대요. 2억 달러. 예. 와, 그러면은 한 2,500억? 2,500억에서 네. 많게는 3,000억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게를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위로 잠깐 한번 올려보세요. 네. 조금만 더 5년간 50대를 들였는데요. 5년간 예. 50대. 지금부터 5년이면 2028년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중량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그러면 용인 지금 네. 그저께 그 용인 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위에 거기에 또 이제 그거 하나가 저 택지 개발지구 하나 지정이 네. 됐잖아요. 네. 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26년까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7년부터 토목공사예요. 28년에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당연히 없죠. 네,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불가능하네요. 저 EUV를 5년간 50대를 두른다면 대부분 어디를 가겠어요? 평택. 평택이 네. 대부분이고요. 네. 미국에 가요. 아. 텍사스 테일러에 거기도 네. 파운드리 라인이거든요. 거기 산안호를 해요. 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고 네. 제가 봐서 50대 중에서 네. 한 30대 이상은 와. 평택으로 오지 않을까. 와. 그러면은 네. 이 평택에는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어디냐? 네. 저기 P3의 마지막 그 페이지 4, 네. 이제 3-4단계가 지금 뭐가 된지 모르지만 시운전 중이래요. 네. 거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저기 저 4기는 다 텅 비었잖아요. 지금. 사기는 비어 있죠. 예, 네.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에 한 30년 근무하신 네. 관계자하고 직위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그분하고 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한 12년 전에 매년마다 뭐 기조실 이런 데서 야, 이 무슨 품목을 해야지 돈을 버는가 이렇게 이걸 조사를 한대요. 근데 12년 전에는 파운드리가 적자였대요. 그래가지고 TSMC가 막 투자를 해도 삼성에서는 안 한 거예요. 안 했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역전이 돼버려가지고 파운드리가 돈이 된 건데 그 12년 전에 그때도 막 파운드리를 투자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TSMC에 밀리지 않았을까. 그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 D램에서는 뭐 DDR4에서 얼마, DDR5에서 얼마, TSMC처럼 세분화해서 말을 좀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안 하냐 했더니까 투자자들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절반이 넘잖아요. 자, 이걸 D램을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적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라 그러냐? 야, 적자 나는 걸 왜 해? 이거 하지 말고 돈 되는 거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략적으로 뭉뚱그려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사공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 네. 그러고 이제 또 협력사도 두 군데를 또 만났는데요. 한쪽에서도 12월 달에 인원이 많이 들어간대요. 또 한쪽에서 또 거기는 이제 제가 집도 지어드리고 한 협력사인데 4-2단계가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도면을 막 그려드리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크게 4개잖아요. 네. 그러면 1층을 페이지 1, 2층을 페이지 2,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페이지 3, 페이지 4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요걸 다시 올릴 거예요. 네. 밑에 1층을 네.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그렇죠. 3. 예. 센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방송하면서 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지식이 좀 그렇죠.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 E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입찰을 하고 있어요. 저는 3을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E가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3쪽이 먼저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가동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첩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우리 첩자 한 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협력사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E가 페이지 2인지 확인 좀 해달래. 형님 내가 지난번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저기 갔더니만 페이지 2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2번이
그게 페이지 2 이제 4-2단계가 되고 이번 달에 입찰을 끝내고 다음 달에 대규모 인력이 들어온답니다. 다음 달이면은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 회사 몇백 명 들어오는데 숙소 좀 구해주세요. 또 다른 쪽에서도 숙소 벌써 리스트 다 올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 현장에서 저도 뭐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 듣고 뭐 인원이 더 준이 많이 이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1기부터 지금 5기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지금 12월 때 되면은 몇 명이 출퇴근을 할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략 한 5만 명 정도는 일하는 것 같아요. 5만 명? 예, 뭐 신문에 보면 9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네. 삼성전자에서는 몇 달 전에 공식적으로 4만 명이라고 4만 몇천 명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5만 명이 아마 넘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에 네. 이맘때에 아주 많이 많았을 때가 대략 6만 명이라고 했어요. 삼성전자하고 해서 7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5만 명 이상이 맞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첩자가 얘기를 하기를, 제가 아는 동생이 말하기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네. 형님, 나 퇴근 1시간 남았는데, 지금 7시에 퇴근하는 애들이 그 이제 카드를 찍고 나가잖아요. 이 게이트를 나가는데, 이 퇴근을 하려고 서 있는 줄이 100m가 넘더라는 거예요. 와. 그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게 기술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불편한 건 있지요.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니네 공장을 지어주려고 기술인들이 오면 니네가 불편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제가 그분한테 30년 근무한 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그분은 이제 뭐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는데요. 뭐. 퇴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현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저희가 조만간 2분을 모실 건데 이제 퇴직하시면 한 분도 모시고요. 정보원분도 저희가 조만간 한번 가능하면 네.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삼성전자가 5년간 50대를 더 들여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50대 중에서 EUV가 1세대가 있고 근데 2세대가 내년쯤 나오거든요. 근데 2나노, 1.4나노 하려면은 네. 그 하이 NA 그 EUV라고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 또 들여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를 단순히 50대 곱하기 2억 달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아마 50대 곱하기 3억 네. 달러, 4억 달러 막 이렇게 될 그러겠네요. 겁니다. 그 부수적으로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거 우리 지금 삼성물산하고 엔지니어링에서 껍데기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푼돈이에요. 뭐 많아봐야 2조 뭐그 정도죠. 사실 공장 껍데기는 별게 아니고 속 알맹이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획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 이 지금 EUV가 네. ASML 장비잖아요. 그렇죠. 예, 극자외선 노광 장비. 저희 사무실 위에. 그러니까 네. 이게 EUV가 5년 안에 50대가 더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난리 ASML이 나는 이 사무실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프라임 S타워 이거 여기는 앞으로 뭐 우리가 6층이잖아요. 네. 7층, 8층, 9층, 10층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했지만은 ASML이 저희 건물에 들어올 때 네. 7층하고 8층을 두 개 쓰겠는데 제가 6층이잖아요. 예. 제 또 친한 분은 9층이고 저희만 싹 피해 갔는데 네. 아무튼 뭐 ASML에서도 이제 좀 바쁘고 이제 예. 이게 어떤 ASML의 호재는 또 고덕에도 호재가 연결될 그렇죠. 수 있기 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죠. 네, 좀 내릴게요. 예. 내려서 자, 인공위성 부품보다 복잡하다. 예. 그래서 저 네. ASML 하나를 만드는데 뭐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는데요. 부품 수만 해도 10만 개라는 거예요. 인공위성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죠. 네. 높이가 4m에서 5m였네요. 네, 높이가 4m. 예. 그러면은 옆에 가로 높이는 훨씬 더 크겠네요. 거의 버스 저기 네, 좀 그러네요. 대형 버스 있잖아요. 그만한 거 하나라 생각하면 돼요. 네. 예. 근데 요게 1세대예요. 네. 지금 2세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1세대? 예. 2세대는 훨씬 더 복잡하겠네요. 훨씬 복잡하죠. 네. 가격도 뭐 지금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야, 대단합니다. 예. 예. 내려볼게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작년이에요. 작년 6월 달인데 그때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있을 때였어요. 네. 이재용 회장이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저걸 본 거예요. 와. 그래서 그 ASML의 회장인 피터 베닝크를 만나가지고 압한 거죠. EUV 좀 많이 달라. 예. 기본적으로 저희 또 이재용 회장님께서 영업력이 있으시네요.
그걸 네. 이제 요즘 전에도 말씀 많이 네. 했지만 올해도 보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든가 네. 테슬라 만나고 이럴 때 보면은 네. 거의 이재용 회장이 거의 독고다이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아니 뭐 젊으신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CEO 대 CEO가 만나서 네. 좀 더 이렇게 좀 내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뭐 건강하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고 두 번이나 그리고 이제 또 ASML 그 회장님이 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삼성을 또 만나기도 했죠. 왜냐하면 2대 고객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좀 내려볼게요. 아, 요게 뭐냐면 제가 그린 겁니다. 이 사진은 어. 작년 12월 12일 날 1년 전에 제가 찍은 거예요. 네. 이게 3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갛게 박스 쳐놨잖아요. 유형. 그게 페이지 3예요. 네. 여기가 파운드리 라인이에요. 파운드리. 예, 여기에 EUV가 12대가 들어간 거예요. 와. 12대. 예, 이거는요 신문에도 발표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협력사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EUV가 9월인가 10월까지 9대가 들어오고 아마 지금 12대가 다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저기가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고속 변전소에서 전압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한 거예요. 저기는 제가 봐서 아직 지금 뭐 테스트 중이고 시험 가동 중이고 막 그래서 큰 피해는 없다고 봐요. 그또 여기서 궁금한 또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예. EUV가 어쨌든 50대까지 뭐 증설해가지고 예. 다 입고를 시켰어요. 예. 그러면은 ASML은 그래도 이 인근에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이제 후속적인 AS 예.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윤 PD 네.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저기 밤에도 AS 직원들이 ASML 직원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는 365일 동안 계속 24시간 돌아가니까 낮이고 밤이고 비상대원은 항상 있어야죠. 항상 오대기처럼 예, 대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야 예, 되고. 5분 대기. 네. 5분 대기가 아니죠. 뭐 저거는 몇 초를 따지는 거니까. 야, ASML이 저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신입사원 초봉이 7천에서 8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봉이. 그리고 네. 이제 그 위에가 이제 네. 이제 3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쪽이요? 네 번째 클린룸이거든요. 네. 저기에 대한 기사가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협력사한테 제가 듣기로는 시운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시운전 중이고 아직 뭐가 들어갈지는 미정. 예. 여기는 미정이라고 예상하시면 될 예. 것 같아요. 저것도 아마 올해 가기 전에 무슨 신문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뭐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뭐 공사가 이제 남아 있는데 네. 뭐 충분히 가동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열어볼게요. 아, 여기 또 뭐냐면 여기. 삼성전자가 네. 이제 그 EUV가 나올 때 옛날 얘기죠. 아. 저 ASML의 지분을 네. 1.5%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지분이 ASML이 장사가 안 되니까 지분이 뭐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쟁자인 대만의 TSMC는 지분을 3%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다 처분해버리고 네. 삼성전자는 저걸 가지고 있다가 지난 2분기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현금을 3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3분기에 또 지분을 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0.4% 남았어요. 근데 0.3%를 팔았는데 돈이 1조 3천원. 0.3%가 0.3%가 1조 3천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ASML의 장비를 팔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지분을 팔아먹을까? 근데 뭐 저기 TSMC는 워낙에 뭐 네. 갑중에 갑이니까 뭐 지분 다 팔아먹고 근데 삼성전자는 살살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조금 뭔가 팔면서도 아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저거 네. 놔두면 돈 되는데. 네, 될거 알면서 이렇게 되면서도 네. 지분을 자꾸 팔면서 네. 상당히 현금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쯤인가 삼성전자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현금을 40조를 만들고 1조 3천억을 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올해 이제 반도체 부분에 47조 500억을 투자를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조라고 나왔어요. 10조. 세 발의 피죠. 네. 근데 삼성이 올해 47조 500억이면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그 투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기 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기 설비에. 그러니까 EUV도 들어가야 되죠. DRAM 라인, 낸드 플래시 라인 깔아야죠. 거기에 이제 수십 조가 들어가는 거죠. 야, 저는 이 지금 문단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
2012년도에 ASML 지분 3%를 약 7천억에 매도를 했대요. 근데 지금 11년 사이에 얼마가 몇 배가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뭐, 네. 뭐 기계 저 EUV도 팔아주고 뭐 이래서 뭐 서로 이렇게 하지만은 네. 하여튼 저 ASML도 장사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저렇게 그냥 주식 가치가 저렇게 네. 뛰었겠어요. 그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ASML 기술력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 분기별로 예. 체크가 돼 있어요. 저 사진은 네. 작년 6월 달에 이제 그 ASML 방문해서 오른쪽에 이제 피터 베닝크 이제 이분이 저 ASML 네. CEO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죠. 이분은 저희 삼성 예. 저희 삼성 이재용 회장님, 회장님. 네, 예. CEO님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반등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얼만큼 반등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유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공영 방송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중동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 외에 그냥 뭐 이런 인터넷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사에서는 딱 저 기사를 보면은 그 메인 뉴스 타이틀로 걸리면은 잘 된다, 잘 안 된다, 예.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밖에 예. 디테일이 없더라고요. 예. 파이낸셜 뉴스, 네. 그다음에 그 또 헤럴드 경제, 네, 헤럴드 아니면 또 경제. 요즘은 딜 사이트가 아주 핫해요? 왜냐면 그는 주식 시장에 자기들 고객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뉴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딜 사이트를 제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요. 아, 딜사이트가 뭔가 카더라보다는 정확한 소식으로. 예, 정확히. 왜냐하면 네. 그건 주식 시장이 네. 그 바로 이제 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보내더라고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 예, 네. 삼성 소식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요거 지도 예, 여기 고독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예, 그래도 뭐 빠르게 대처가 됐다고 예, 하니까 빠르게 됐습니다. 네, 뭐 다행이고요. 예, 예, 오늘은 저희가 또 삼성전자의 소식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ASML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호황기가 멀지 않았다. 예, 네, EUV 뭐 장비를 50대를 가져올 건데 일부는 이제 텍사스로 넘어가겠지만은 거의 뭐 대다수는 이제 평택 캠퍼스에 들어오지 예. 않을까 하는 저희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력들이 예전 한창 잘 나갈 때보다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지금도 없는 건 아니다. 엄청 그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다음 달 12월 달에는 더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제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고독 부동산 시장을 걱정을 하는데 고금리는 조금 꺾일 것 같아요. UBS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말하기를 뭐 내년 3월 정도에는 금리를 내릴 거다. 내릴 건데 어느 정도 내릴 거냐? 많이 내릴 거다. 25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고금리가 이게 진정이 되면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뜁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 다음에 3기 다 돌아가고 4기 내년부터 이제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엄청 들어올 거죠. 그리고 ASML도 지금 EUV를 또 많이 들여와야 되니까 네. 우리 또 이게 또 이 미분양 임대가 또 공실인 이 지산도 좀 살아나고 뭐 그런 일들이 내년엔 좀 기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이제 평택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은 예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